오늘은 현대기아차 대리점의 노동이권 탄압 이제 그만하고 사회적으로 이 재벌 대기업의 최소한의 책임을 양심 있게 수행하라, 이런 촉구를 하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침을 뱉고 눈 조르고 목 조르고, 이게 2015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도 귀를 의심할 만한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현대차라는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에서 오늘날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사태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된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국회 내에 제대로 된 해결을 하지 않고 사측의 정상적인 노력이 없을 때에는 국회 차원에서도 엄중히 대응을 하겠다, 그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져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자동차 판매 노동자 연대의 김선영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전국 자동차 판매 노동자 연대의 최현진 부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전국 자동차 판매 노동자 연대 두종기 사무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금속노동조합의 강주순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서두에 모두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폭언 폭행을 해왔다, 상시적으로 해왔다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에 의해서 반드시 죄를 물을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 본사가 무엇보다 이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전사적으로 움직여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지난 6월에 추정 60분에서 대리점 사장의 분노라는 편을 방영했는데, 이때 현대차 본사가 대리점 대표들에게 갑질한다, 이런 내용의 탐사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고스란히 자동차 판매 사원에게까지도 그 고통이 전가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폭행한 대리점의 대표와 노동조합을 탄압한 대리점 대표들 역시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근본 원인은 저는 현대기아차 본사에 있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본사는 대리점에게 수많은 갑질을 하고 시시콜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매 사원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본사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꼬리를 자르는데, 이미 본사가 얼마나 대리점에게 그 영업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다 드러난 사실이고, 이 문제가 본사의 책임이 오히려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에서 해당 민원을 접수하여 현대기아차 본사 측의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미 2주 전부터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문제 해결은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에 오늘 기자회견장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 자체도 문제지만 현대기아차라는 굴지의 기업이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다는 것 자체도 사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의 기업 문화는 정말 엉망이고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기아차가 제조 분야에서 있어서도 법 위에 군림하면서 우리 노동자들의 노예로 취급하는 데도 이미 많이 보아왔고,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로만 잘해보겠다라고 하지만 국회에서의 그러한 위증들 이제 진저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기아차 산하청 노동자들은 오늘도 132일째 국가인권위 앞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미동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그 자동차 판매 사원의 문제도 이러한 현대기아차의 끊임없는 범무시, 국민무시, 그 일환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엇보다 이 판매 사원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폭력, 폭행, 그리고 노동조합 탄압 문제
바로잡겠다고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만 바로 당사자의 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국 자동차 판매 노동자 연대 김선영 위원장님으로부터 현장의 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그리고 현대 기아차, 그리고 수사 당국, 이 정부에 바라는 요청 사항들 들어보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 각별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뭐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이유는 지금 우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요. 지점에서 근무하는 정규직과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가 완전히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거기에다가 대리점 대표들은 대리점 직원들한테 폭언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십수년을 근무했어도 해고를 하게 되면 퇴직금 10원 한 장 안 줘요. 거기다가 자기들을 위해서 십수년을 근무했는 사람인데도 송별회조차 와서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리점 대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런 일을 겪어보면서 이 차별이 너무 심하다. 이거는 노예계약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국에서 봄부터 이제 모여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법적인 노동조합도 아니고요. 그냥 연대체를 만들었는데 본사에서 탄압이 엄청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8월 22일 날 출범을 하고 난 뒤부터 그 다음부터 바로 며칠 후에 위원장, 사무처장, 부위원장들, 임원들 전원 다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뭐 탈퇴를 안 하면 사직서를 써라. 뭐 이렇게 탄압이 시작되더니 계속 회사를 그만둬라. 그래도 나오니까 이젠 폭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폭언을 아침마다 계속 하는데요. 그래도 계속 출근을 하니까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 출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출근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폭행이 이어지는 겁니다. 폭행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폭행이 이루어집니다. 뭐 기본적으로 발로 차고 때리고 뭐 이런 거는 영상 속에 있는데요. 뭐 침을 뱉고요. 하다못해 집에 찾아와서 뭐 칼로, 뭐 말로 표현하기 없을 정도로 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협박도 서슴지 않고, 저희 집사람이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가서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협박까지도 서슴지 않고요. 뭐 폭언은 보통 10분에서 한 40분 정도까지 뭐 계속되는데요. 그 욕하는 정도가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대충은 보셨는데 실질적인 음성을 들으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왜 우리가 이렇게 맨날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하는지.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의 대리점에서 대리점 대표한테 이런 폭언을 맨날 뭐 당하는 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인권유린적인 게 굉장히 좀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당해서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회사에다가 박진 부사장님하고 석광수 이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에서.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느냐. 무슨 폭행이 있느냐. 무슨 소리냐. 녹취록이 다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뭐 시정되는 건 없었고요. 그 뒤로도 폭언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대표가 사무실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아예 막고 폭행하고 제 책상에 있는 지문 자기가 아예 다 치워버렸고요. 그리고 저는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계약서가 있어야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계약서도 다 뺐고 사무실 키도 다 뺐고 그리고 아침 조회에도 참석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당직 근무를 쓰는데 당직 근무도 다 배제되고 이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뭐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기분이죠. 아주 죽을 맛이죠. 그래서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 치료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런 실정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 노동자 활동으로 인해서 부당 해고까지 당하신 우리 도종기 사무처장님의 당사자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두종기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해고를 당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방랑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해고당한 이유는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같은 비슷한 입장으로 지금 해고를 당한 입장이고요. 해고당하고 나서는 저희 가정이 지금 굉장히 물질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해고당하면 저희한테 나오는 월급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차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지금 열심히 어떻게 좀 차를 팔아서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대리점 대표께서는 제가 하는 모든 고객마저도 대점에 오는 것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노동자 조합을 만들어서 저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게 아니라 저희 인권과 저희 기본권을 주장하고자 이렇게 주장하는 바인데 그들은 저희 가정을 생각하고 저희 처자식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을 파탄시킬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저들은 아직도 배가 부르고 거기에 대한 조금이나마 양심의 가책도 없이 지금도 아주 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 이 사실을 듣는 국민 여러분과 국회에서는 조금이나마 더 많은 관심과 조금이나마 더 많은 생각으로 저희들을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바람은 그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연대 발언으로서 전국 금속노동조합의 강두순 부위원장님의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속노조 강두순 부위원장입니다. 이 정권과 자본놈들은 미쳐버렸습니다. 시장과 자본 논리로 노동조합을 종속시키고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노동탄압, 정리해고, 복수노조, 노동기본권 박탈 등 악랄하게 자행되고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 대리점 노동자들이 인권을 유린을 당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현대 기아 자본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수수방관하고 남의 집 1인양처럼 전혀 거들떠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호화호식하고 배불리고 이 기틀 속에 노동자를 짓밟아 가며 이뤄오는 것입니다. 우리 판매 대리점 노동자들이 없으면 과연 이들이 이렇게 지내겠습니까? 노동자들이 하는 부분들이 현대 기아 자본놈들의 배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판매 대리점 노동자들은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노동 탄압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 판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정당한 활동과 정리해고 철회와 불합리한 처우가 개선될 때까지 이 투쟁에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노동자들을 끝까지 연대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저는 회사가 더 이상은 이 문제를 간과하고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된다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물론 폭언폭행 같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용역계약서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대리점 대표들을 공정위에 제소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국회 환노위에서도 또 끝까지 따져 물을 것입니다. 이런 조치를 하기에 앞서서 저는 현대기아차에 몇 가지 요구를 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의 공식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 현대기아차 판매 대리점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탄압에 대해서 사과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당장 보장하도록 이렇게 요구합니다. 또 하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판매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를 즉각 처리해서 일하고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회사는 보장해야 됩니다. 셋째,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대리점 대표를 회사 측은 징계를 해야 됩니다. 정당한 내부 징계가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기아차 본사 차원에서 대리점 판매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에 준하는 기본급 그리고 4대 보험 등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대책들을 회사 차원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회사는 굴지 회사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데 그 안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기본급도 없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짜 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진짜를 회피하는 이런 후진적인 기업 문화 더 이상 자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것을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사 측에 즉각적인 답변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럼 기자회견 낭독은 대표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회견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